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호남이 국정 파트너가 될 것이란 대통령의 약속 실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도 지시했습니다. 2기 특조위 구성과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한 한전공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학부 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이 목표입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의 잇따른 약속 실천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5.18 기념식장에서 재창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곡으로 지정해 부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박순춘 국가보훈처장의 빠른 사표 수리와 함께 재창 지시 소식에 5.18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5.18이 폄훼되고 또 왜곡되고 그래 왔는데 비로소 이게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보여진 게 아닌가.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사흘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하며 호남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각 구성을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둘러야 했고 5.18 기념일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점이 고려됐겠지만 약속을 지켜가는 대통령의 모습에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죠, 아주. 네. 여태 우리가 바라왔던 거 그걸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약 너무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세운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은. 취임하자마자 호남을 챙기는 모습에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던 약속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지시와 관련해 윤장현 시장은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보훈처장의 사표 수리에 이은 재창 지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한 발 더 나아가 발포 명령자 등 5.18의 진실도 규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습니다. 2기 특조위 구성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좀 제대로 조사대로 진실규명되게끔 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의 세월호 재조사 언급은 2기 세월호 특조위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특조위 재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제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서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 반드시 해내야 하겠습니다.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 문제와 활동기간 연장 등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네요. 조차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음으로 해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면 1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조사를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안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특별법에 따라 11월에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구조 지연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1기 특조위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전공대 설립을 약속하면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학부 중심의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전공대 설립. 광주 전남 뒷가람 에너지 분리 성공시키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 공대 만들겠습니다. 현재 밑그림대로라면 한전공대는 에너지 신기술 중심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됩니다. 학부체제의 세계적인 대학을 목표로 학생 수를 수백 명 수준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교수진은 국내외 석학으로 꾸려집니다. 대학 설립과 운영 재원은 한전이 부담하며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학비 면제 등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충청권의 카이스트, 영남권의 포항공대와 함께 인재 양성의 삼각벨트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효과를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은 인재 부족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전공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전공대 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국가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전과 함께 대학 위치나 지역 대학과의 차별화 전략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한전의 정관 개정과 교육부의 인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3년 뒤에나 한전 공대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객실에서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옷가지와 함께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전해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검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의 뼈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선미 좌현 쪽 8인실로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쪽 다인실과 가깝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사람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됐고 뼈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옷과 양말 등 유류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량의 유골이 발견된 곳은 앞서 사흘 전부터 유해가 계속 발견되었던 곳으로 유골을 덮고 있던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발견 위치는 8인실 객실이지만 연관성 여부는 보다 추가적인 조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골들은 국과수 본원에서 DNA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유골이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오늘 정밀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물탱크실 방수 작업을 하던 63살 강모 씨 등 인부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은 강 씨 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페인트 가스를 덜 배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드는 조각보는 종종 하나의 사회로 비유되곤 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조각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5.18에 대한 하나하나의 시민의 마음이 거대한 조각보로 완성돼 5.18 전야의 옛 전남도청에서 선보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색색의 천과 가위를 집어든 학생들. 서툴지만 바늘에 실을 꿰고 5.18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봅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이 작품들은 옛 전남도청을 덮을 거대한 조각보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의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더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광주 출신의 김신윤주 작가가 준비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광주의 상징인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체의 마음을 잇는다는 게 주제인데 청소년과 고려인 마을 사람들, 5월의 어머니회와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조각보에 담겼습니다. 사회적인 치유를 어떤 작가가 한 명이 내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함께 주인이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대중이 치유를 만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이 약 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하나로 이어지면 가로 10m, 세로 30m의 거대한 조각보 작품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치유의 조각보, 하나의 마음은 오는 토요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마무리되며 5.18 전야제 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을 덮어 아픈 상처를 보듬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장흥군 회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이종군로의 끝이자 소설가 이청준과 한승원의 문학으로 유명하죠. 물림의 향인 장흥군의 땅끝, 우리나라 정남진의 항구 회진을 전라도 기행에서 따라가 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바다를 향해 우뚝 솟은 야산에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490년 축조된 수군 만호진성으로 백이종군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병력을 수습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린 충무공은 회진 백성들을 징발해 수군을 재건합니다. 수군 재건로 끝자락에 회령진성에 올라서면 등량만의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과정에 만호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 출발의 그런 기점이다. 회령진성을 뒤로하고 한제공원으로 오르는 길. 전국 최대 규모의 할미꽃 군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할미꽃이 피고 진 흔적을 따라 솜털처럼 꽃씨가 맺혔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민간인 희생의 역사를 뒤로한 채 한제공원을 넘어서면 소설가 한승원, 이청준 선생의 문학터로 이어집니다. 이청준 선생의 소설 선악동 나그네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악으로 각색돼 회진 땅 선악동의 유명세를 더했고 작은 영화 세트 하나를 남겼습니다. 등량만의 청정해역은 회진이 보유한 또 다른 보물입니다. 노력도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전남 최초로 개장한 해양낚시공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성돔과 숭어 등 철 따라 바뀌는 고기를 잡기 위해 수많은 바다 낚시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산란 지역이다 보니까요, 고기가 참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 나들이 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나씩 잡으면 정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지키는 회령진성의 역사와 회진태생 문학인들의 유명세는 장흥을 상징하는 단어인 물림의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예술고 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광주예고 이설에 따른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모두 830억 원을 들여 옛 전남교육청 자리로 광주예고 이설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본 예산보다 1,004억 원 늘어난 1조 8,9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발포와 관련된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80년 당시 발포와 관련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옛 현판과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은행 유리창, 그리고 전일빌딩 등 관련 공간들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 준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불평등과 차별 없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효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이네르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광주 상록회관에서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 350명을 초청해 식사와 함께 흥겨운 공연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와 함께 여의도와 부산 등 전국 4곳에서 열린 효도 큰 잔치는 올해로 11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노래방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0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노래방 여주인을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구기자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업소 등 거짓 표시와 미표시 업소 9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소들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구기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구기자가 중국산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밤중에 일명 퍽치기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5일 밤 9시 10분쯤 여수시 관문동 아파트 공사장 옆 골목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62살 신모 씨를 때리고 수십만 원을 훔친 혐의로 62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피해자 신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갑과 휴대폰 등을 노리고 1km가량을 뒤쫓아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별로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급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다음 달 지급 예정인 교원 성과급이 올해는 최대 168만 원으로 격차가 확대되면서 균등 분배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교원 성과급 폐지를 공약함에 따라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해 다음 달 교육부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나주와 화순 등 전남 11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구례의 가시거리가 100m, 나주가 700m로 시정이 평소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이 되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어서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황사용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과 장성이 12도대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 1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 25도, 담양과 화순 2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6도, 보성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